여러분, 한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하는 회사가 딱 1년 만에 매출이 조 단위로 증발하고 엄청난 적자를 낸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파도 위에서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오간 기업 심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바로 지금 이 회사가 과연 다가오는 AI 시대에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가능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심택이라는 회사 사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또 요즘 정말 핫한 AI 서버의 심장, 바로 그 반도체가 제대로 일하게 해주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곳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칩이랑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아주 정밀한 기판,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바로 심택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렇게나 치열한 AI 반도체 전쟁에서 진짜 숨겨진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어쩌면 그 답이 바로 심택 같은 회사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의 두 얼굴을 보고 또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 왔는지 그 역사도 한번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뭘로 돈을 버는지, 또 성적표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AI 시대의 미래는 어떨지, 이렇게 5단계로 심택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세계 1위의 두 얼굴입니다. 심택의 시장에서의 위치는요, 정말 압도적입니다. 메모리 모듈 PCB라고 해서 반도체 칩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판이 있고요. 또 BOC 기판이라고 디램 반도체를 보호하면서 연결해주는 부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모두 세계 1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전 세계 반도체 거물들이 심택 부품 없이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가 아주 곤란하다는 얘기죠. 근데요, 이렇게 시장을 지배한다는 건 다른 한편으론 그 시장이 흔들릴 때 오는 거대한 파도를 맨 앞에서 온몸으로 맞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택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 파도가 정말 얼마나 거칠었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심택이 그 수많은 위기들을 어떻게 기회로 바꾸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987년에 회사가 세워진 이후 심택의 역사는 정말이지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키코라는 상품 때문에 상장 폐지될 뻔한 위기를 겪다가 기적처럼 살아났고요. 그러다가 2022년 반도체 슈퍼 호황기 때는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찍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인 2023년에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곧바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합니다. 아, 이게 바로 반도체 산업의 무서운 사이클이구나. 이걸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죠. 자, 그럼 도대체 심택은 뭘 만들어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세 번째 파트, 심택의 핵심, 그 엔진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심택의 돈벌이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보시면 약 70%가 패키지 기판이라는 데서 나와요. 이게 반도체 칩이랑 메인보드를 연결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고요. 나머지 30%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를 묶어주는 모듈 PCB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택의 핵심은 저 70%를 차지하는 패키지 기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판이라는 게 뭐 하는 건지 제가 한번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심택을 초고층 빌딩의 기초를 다지는 최고의 건축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건축가가 만드는 PCB라는 아주 튼튼하고 정교한 기초가 있어야만 그 위에 반도체라는 화려한 빌딩이 안전하게 쑥쑥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라는 뜻입니다. 심택이 가진 아주 독보적인 기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캐비티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판에 레이저로 아주 작은 구멍, 공간을 파내서 그 안에 다른 부품을 쏙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이 기술 덕분에 우리 스마트폰이 그렇게 얇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술 하나로 기판 전체 두께를 절반 이상 50% 넘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대단하죠?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심택의 성적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와,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2022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3,524억 원.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런데 딱 1년 뒤인 2023년에 곧바로 마이너스 881억. 적자로 돌아섰고 2024년에도 마이너스 470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뭐 그야말로 수직 낙하라고 할 수 있죠. 반도체 경기에 이 회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딱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숫자를 볼까요? 2022년에 거의 1조 7천억 원 가까이 벌었던 매출이 2023년에는 1조 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쪽 산업이 공장 설비 같은 고정비가 많이 드는 소위 장치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익은 그냥 훨씬 더 큰 폭으로 곤두박질 쳐버린 겁니다. 결국 2년 연속으로 큰 적자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심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221.82%. 이게 뭐냐면 부채 비율입니다. 자, 221%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집값보다 2배나 많은 빚,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거랑 비슷합니다. 월급 잘 나올 땐 뭐 어떻게든 갚아 나가겠지만 갑자기 수입이 뚝 끊기면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빚이 많냐고요? 이 반도체 장비 산업이라는 게 앞으로 시장이 좋을 걸 예상하고 미래 수천억 원씩 들여서 공장을 지어야 하거든요. 선투자가 필수인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땐 이게 성장의 디딤돌이 되지만 반대로 불황이 닥치면 이자 부담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봤으니 이제 미래를 이야기해야겠죠. 과연 심택, 이 모든 위험을 딛고 AI 시대에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쪽을 볼까요? AI 서버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면서 비싼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다시 잘 팔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기존 D램보다 훨씬 성능 좋은 DDR5로 시장이 바뀌면서 제품 단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바로 작년 2025년 3분기부터는 다시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회복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인 면도 만만치 않죠? 아까 말씀드린 221%가 넘는 엄청난 빚, 계속 오르는 원자재 가격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를 너무 많이 탄다는 이 구조적인 약점은 여전히 심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심택의 이런 변신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이런 보고서까지 냈어요. AI 메모리 기판주로 환골탈퇴하고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건 오히려 사야 할 기회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경기에 따라 오르내리는 주식이 아니라 이제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죠. 결국 핵심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심택이 시장의 기대대로 이 무거운 재무 리스크라는 짐을 이겨내고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던 그들의 과거처럼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지 시장은 지금 심택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흥미로운 기업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